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대망의 2022년도에 1주차, 그렇죠? 예, 1월에 1주차, 첫 주차죠? 예, 2022년 첫 주차에 대한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지럽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주봉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마이너스 0.76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폭이 좀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3%, 3.75 정도 하락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주가 딱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2월이죠.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 다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뭐 한층 강화된 한 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시중 유동성을 좀 적극 흡수하는 양적 긴축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뭐 제가 항상 시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해드렸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현재 패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교감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패드가 미리미리 시장에다가 던져준다는 얘기거든요. 메시지들을. 자, 우리는 뭐 긴축할 거야, 금리 인상 시킬 거야,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갑작스럽게 서든리죠. 갑자기 딱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장에다가 시그널들을 주고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이미 지난 날이죠. 15일 FOMC가 제공한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3회 이상 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실마리를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충격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연초라든지 뭐 이런 이제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리액션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거기다가 또 이제 연말, 그러니까 2021년도 연말이죠. 2021년도 연말에 또 성장주들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제 중심축에 대한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금투 쪽에서, 그러니까 기관이죠. 예, 기관 쪽에서 배당 물량을 기반으로 한 매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1월 달에 좀 해소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그리고 차익 실현이 됐던 물량들 자체가 또 가치주로 시클리컬한 업종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한 주가 이번 주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포트를 잘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과 이런 쪽으로 조금씩 좀 변화되는 포트를 이번 주 말서부터는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가 뭐 코스닥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닥이 아니죠. 나스닥 다우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 확률 변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개월 전에 1월 달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확률 자체가 채 10%가 안 됐죠. 그런데 1월 22일 날서부터 해서 조금은 좀 높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1개월 전에는 20%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 나서 확률 자체가 60%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거의 80%에 근접하는 상승 확률, 뭐 금리 인상을 시킬 거야라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금리 인상 부분들이 기존에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FOMC 쪽에서 패드 쪽에서 금리 인상 부분들을 5, 7, 11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다가 이제 3월 달로 이제 이게 앞당겨져 버린 거죠. 앞당겨지다 보니까 6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실시되는 100%에 근접하는 그러한 이제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이러한 이제 도표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에 좀 녹아들고 있다.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쪽이 걱정이에요. 네, 미국 쪽이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겠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긴축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미국이 빠졌을 때 과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 상대 수익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수 금액인데, 최근 들어서 가지고 계속 매도를 때리다가 이제 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고 긴축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왔을 때 미국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은 거세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세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성장주 위주에 대한 성장이거든요. 성장주 위주의 성장 흐름들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를 그렇게 크게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시그널들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얘네들만을 가지고 다우와 나스닥이 움직인 상태에서 요 영향력들로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이 상대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내 지수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드디어 돌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2021년도에 전 세계 자금을 다 흡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시킨 글로벌 스마트한 머니,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죠. 스마트 머니가 과연 어느 나라로 들어올 것인가. 우리나라도 첫 번째 타겟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뭐 연일 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뭐 강력한 시그널 들어가지고 막 들어오거나 뭐 이러한 흐름들은 좀 아니긴 한데 연속성이죠. 연속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연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1990년도 이후에 금리 인상 영향권에서 미국 제외한 주요국의 주가 수익률 비교를 한 차트인데 이것도 저도 제 자료를 찾은 거예요. 지금 자료를 찾은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1993년도에서 1994년도 3월까지 근 한 6개월 정도 되죠. 한 2분기, 3분기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대만하고 한국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1990년도 1월 달에서부터 1999년 8월 달까지. 이 기간 동안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대만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기간 동안에서는 한국의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그리고 2004년도 1월서부터 2004년도 8월. 이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중국하고 대만은 엄청난 폭락세를 좀 겪었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근 한 2분기 동안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중국은 박살나는 과정,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타 수익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다는 거. 우리가 이러한 이제 도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국내 진수에도 안 좋은 영향,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지금은 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어차피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할 텐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국내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비교를 하셨을 때 우호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상대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차트를 좀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12월 달 기관의 배당 물량, 이 부분들이 이제 1월 달, 2월 달을 통해서 물량들이 추이가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1조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요번 주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금투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잔액 자체는 이제 1조 밑으로 좀 빠진 거죠. 요번 주, 그러니까 요번 새롭게 시작되는 요 한 주 동안에 어느 정도 금투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은 거의 다 좀 급하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물량들은 다 출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는 상당 부분 연말서부터 해서 차분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바닥을 확인을 하고 유입이 되고 있다.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타 국가에 비교할 수 있는 피어 그룹과 대비해서도 뭐죠?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런 쪽으로 물량들이 조금만 들어와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상당 부분 좀 머리를 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차트는 과연 외국인들은 뭘 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놈들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안에서 내용들을 봤더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산업재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요. 산업재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산업재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산업재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소재 쪽,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금융, 에너지 쪽으로.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매수를 했었던 IT 같은 종목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매수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한 패션 자체, 트렌드 자체는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좀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군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산업재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바닥권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군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투자 모멘텀들을 가지고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이제 논리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주가라는 게 뭐 늘상 올라가겠습니까? 주가라는 게 뭐 늘상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닌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또 수익 실현 시켰던 종목군들을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원데이 원 수익,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데이, 하루 한 수익, 1일 1 수익, 요 프로젝트는 계속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틈틈이 계속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우리 주식창 게시판에도 당일에 장 마감과 동시에 뭐 이런 이제 수익 실현시켰던 문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객관화하고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치의 거짓없이 올려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일은 1월 3일날 매도해서 한 5% 가깝게 수익을 실현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도 10% 1월 4일날 매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 이거는 각각 50% 매도를 했어요. 50%.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10% 절반 정도 수익 실현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아마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에도 컨텐츠를 좀 올려드렸던 종목,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2%. 물론 이제 고가 대비하면 30%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거기에서는 매도를 못했어요, 제가. 매도를 못했고, 조금 좀 눌리는 흐름들이 좀 나올 때 수익을 좀 실현시키고,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 뭐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월 5일날 두 종목 다 절반씩 수익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0% 수익 실현시켜서 22%.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 바닥권에서 잘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6%. 1월 5일날 세 종목 정도 수익 실현시켰죠. 그 다음에 6일날 시장이 거의 뭐 급락하는 시장에서 뭐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타도 매매를 안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섣불리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그 다음날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매도를 좀 안 하고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데이 원수익을 1월 6일 날은 조금 실현을 못했어요. 조금 아쉬워요. 계속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월 7일 날 서현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현을 산 이유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아사리판 되는 거죠. 국민의힘 아사리판 되는 상황에서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안 가요. 언제든지 이제 수뇌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봉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고 좀 크게 보여주는 시점에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뭔가 이제 폭락을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은 좀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1월 7일날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오전장에 시가 부근에서 다 매도를 했어요. 13,200원에. 그래서 한 6% 정도 가깝게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KH바텍,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뭐 우리나라에서 폴더블 관련 종목은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하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세경하이테크, UTI, 이런 이제 한 4종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1군에 매매하자. 그래서 KH바텍, 그 다음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2종목 정도. 그러니까 외부인지 내부인지. 그리고 2종목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인테크닉스가 20일선까지 밀렸다가 1월 7일날 리바운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인마이 포켓시키자 라는 생각에서 50% 매도해서 10% 가까운 수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과는 이렇게 스윙과 단타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몇 종목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종목 수익 실현시켰네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재미있게 좀 매매할 수 있고 빠르게 자금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진행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매매가 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영동 고수,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재미있는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주간 수익 종목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뭐 문자 메시지, SMS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식창 앱이죠. 주식창 앱에서 저의 무료 투자 전략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지수를 그렇게 크게 뺄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지수를 크게 뺀다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를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이슈가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좀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 또 20일 날 또 넘어가게 되면 뭐죠? 또 FOMC 시간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눈치 보기들이 좀 장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녹아들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시장에 다 녹아들게 되면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보게 되면은 상승으로서의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지수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종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 장세. 그러니까 항상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1분기 또는 이제 우리가 1월 효과, 연초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수에 대한 상방들은 사실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일 때 지수가 움직이는 거고,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종목들이 다 지수가 평균값을 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한 강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섹터군들이 좀 있으면 콘텐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뭐 항상 제가 그 올려드리는 게시판 작업물들은 좀 잘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의 방 운영안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안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8시 반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 3시 반까지는 약간은 좀 유동적이다. 그 다음에 주식 초보분들, 직장인분들, 기존 투자자가 따라하기 가장 쉽고 재미있는 매매 스타일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기반으로 한 주식 자산의 순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실현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 예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뱅이 2개,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스윙을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윙 구간에서 약간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스윙 구간에서 약간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윙성 매매는 시장 트렌드라든지 업황 상승, 그리고 기업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저의 이제 전매 특허 매매 방법인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윙으로 들어갔다가 간혹 가다가는 장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고 그 섹터 내의 주요 종목인데, 이게 생각보다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 개선세가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럼 그 종목을 굳이 내가 10% 수익 났다고 잘라버려? 아니잖아요. 계속 긁고 가는 거예요. 20%, 30%, 40%, 50%될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장기 종목이 되는 부분들은 스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뭐 2차 진입, 3차 진입, 4차 진입, 5차 진입,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들을 좀 매집을 해나가면서 장기로 진행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이제 스윙 매매들을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 브리핑, 장중 시황 브리핑, 그 다음에 전망은 시황 브리핑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는 VIP 대상 시황 브리핑, 종목 브리핑, VUB 제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단타 쪽에 많이 좀 이렇게 선호를 하는 경우도, 뭐 선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단타 부분들은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당일 나온 이슈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장중 내내 앉아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본업이 따로 있어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타이밍들을 적절하게 딱 잡아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색식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검색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방대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 기준치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치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검색식들이 저는 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한 요 정도 확률이면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드려도 나쁘지는 않겠다. 참고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검색식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검색식들을 제가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단타 매매, 기초 매매용으로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난주 한 주 상당히 그러니까 1월 달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기대에 가득 차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대에 반하는 시장 흐름들이 좀 나와서 약간은 좀 당혹스러우셨을 거고,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한 주를 좀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발적인 시장의 움직임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차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방향성들, 성격들이 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어떠한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기민하고, 좀 영민하게 바꾸실 수 있는 투자자가 꼭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전히 이벤트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보이시죠? 1668에서 4732로 전화 주셔가지고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정반으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 동안 편하게 좀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에도 정말 엄청난 수익 챙겨가시는 한 주 만드시길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